안녕하세요. 옛날 사랑방 이야기를 전해드리는 물 따라 바람 따라입니다. 오늘은 옛날 장가들 때 받은 송아지를 일소로 길들이기 위해 황소를 형님으로 불러 일소는 뒤로 하고 각종 소싸움 대회에서 받은 상금으로 부자가 된 사연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사연을 전해드리겠습니다. 박간의 막내도 나이가 차니 집안 형편은 어려웠지만 장가를 들게 되었습니다. 가난한 집안의 막내라 세간이라고 받은 건 딸랑솥 하나와 장독 하나, 돌투성이 밭되기, 그리고 철도 안 든 수송아지 한 마리뿐이었죠. 당시에는 먹고 살 길은 산비탈을 개간해 밭되기를 늘려가는 것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려면 소가 쟁기질을 해야 하는데 아직도 툭하면 큰 집 어미 소에게 달려가는 수송아지를 키워 길들이는 일이 무엇보다 급선무였습니다. 그래서 박서방은 다른 그 무엇보다도 송아지 키우는 데 온 힘을 쏟았습니다. 추수하고 난 남의 콩밭에 가서 나다를 줍고 산에 가서 칡뿌리나 막뿌리를 캐다 쇠죽솥에 넣었죠. 그랬더니 송아지는 금세 엉덩짝이 떡 벌어지고 머리 꼭대기엔 뿔이 삐죽 올라왔습니다. 정말 박서방의 기대대로 하루가 다르게 쑥쑥 잘 자랐습니다. 그럼 이젠 그 소에 대해서 길을 들릴 참이 되었죠. 큰집 형님 지시대로 냇가 모래밭에 소를 끌고 나가 쟁기를 씌우곤 형님이 앞에서 콧뚜레를 잡고 박서방이 뒤에서 쟁기를 잡았습니다. 그런데 지 멋대로 뛰어놀던 송아지가 제대로 할 턱이 있겠나요? 형님이 콧뚜레를 낚아채자 송아지는 앞발로는 모래밭을 버티고 뒷발로는 모래를 퍼부었습니다. 참 가관이죠. 회초리로 등짝을 후려치며 이려하고 소리치거나 형님이 아무리 고함쳐도 박서방은 어린 송아지를 때릴 수도 없고 소를 모는 형님에게 대고 이랴 할 수도 없어. 형님 우로 가십시오. 형님 멈추세요. 형님 좌로 가십시오. 이렇게 말했습니다. 보름쯤 지나자 그때는 소가 제법 길이 들었을 때가 되었습니다. 여전히 형님이 콧뚜레를 잡고 박서방이 쟁기를 잡았는데요. 형님 저쪽으로 도세요. 형님 서세요. 이렇게 하면서 마침내 박서방은 산비탈을 개간하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냇가 모래밭에서는 그렇게도 잘하던 녀석이 산비탈 밭에 가서는 또 우이독경인 겁니다. 이랴 산골짜기 떠나갈 듯 소리쳐도 다리에서 뿌리가 내렸는지 꼼짝도 안 하는 거예요. 형님이 올라와 쟁기를 잡고 회초리로 때리며 이랴 목이 쉬어라 외쳐도 쇠고집을 꺾을 수가 없었습니다. 형님이 씩씩대며 내려간 후 박서방은 곰방대에 담배를 말아넣고 부싯돌을 치는데 이때 번개처럼 떠오르는 게 있었는데요. 박서방이 쟁기를 잡고 모래밭에서 하던 대로 형님 어서 갑시다. 이렇게 했더니 소가 걸음을 떼는 것이 아닌가요? 형님 왼쪽으로 도세요. 형님 서세요. 이렇게 말하니 소가 시키는 대로 말을 잘 듣는 것이었습니다. 그제서야 박서방은 말 잘 듣는 소의 목덜미를 안고 빙긋 웃었습니다. 자기가 형님이 콧뚜레를 잡았을 때 하던 말대로 그대로 잘 따라하니까 기특하겠죠. 어느 봄날 박서방이 형님 오른쪽으로 가세요. 형님 그 자리에 서세요. 하면서 돌밭을 가는데 지나던 장영감이 이를 보고 궁금해서 뭘 물어보는 겁니다. 박서방, 그렇다면 자네는 저 황소의 동생인가? 하는 거예요. 그래서 기분이 나빠진 박서방은 형님이란 말을 빼고 어서 갑시다. 이렇게 해보았어요. 그랬더니 소는 꼼짝을 하지 않는 거예요. 형 갑시다 해도 형님 가자 해도 발을 안 떼는 것이고요. 꼭 형님 갑시다 해야 쟁기를 끄는 게 아닌가요? 정말 기가 찰 노릇이죠. 이튿날부터 박서방네 산비탈 밭되기엔 구경꾼들이 몰려와 배꼽을 잡고 뒤집어졌습니다. 그래서 박서방은 쟁기질을 하지 않았고요. 할 수 없이 헛걸음한 구경꾼들의 발길이 끊어지고야 쟁기질을 했죠.
그러자 쟁기질한다는 소문을 듣고 또 다시 구경꾼이 몰려들었습니다. 화가 난 박서방이 그 소를 몰고 우시장으로 갔지만 소문이 어떻게 났는지 아무도 안 사는 것이에요. 내친 김에 도축장으로 끌고 갔더니 소가 그 앞에서 눈물을 흘리는 게 아닌가요. 엄마 소가 이 녀석을 낳을 때 탯줄을 끊어주었고 장가올 때 녀석을 받아 이렇게 듬직하게 키워놓고는 이제와 도축장으로 보내다니. 박서방은 소의 목을 얼싸안고 울면서 발걸음을 돌렸습니다. 그런데 집으로 돌아오던 박서방은 이상한 일을 겪었습니다. 외나무 다리에서 마주친 덩치 큰 황소를 박서방네 어린 황소가 들이받아 개천으로 떨어뜨린 것입니다. 이것만 봐도 힘이 장사라는 걸 알 수 있었죠. 그로부터 2년이 흘렀을 즈음인데요. 박서방은 돌밭에 매년 콩을 심었고 쇠죽소채는 콩이 그득해졌으며 황소의 덩치는 더욱 우람해졌습니다. 그때 마침 이 고을 저 고을에서 소싸움 대회가 열렸습니다. 몇 년 전 외나무 다리에서 덩치 큰 황소를 개천으로 넘어뜨린 생각도 있어 소싸움 대회에 나가 보기로 하고 처음으로 출전했습니다. 처음으로 대회에 출전한 소였기에 큰 기대는 하지 않고 그냥 출전하는데 의미를 두고 갔었는데요. 첫 판에 싸움을 하는데 초반전엔 상대에게 공격을 계속 당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박서방은 쟁기질할 때 형님이란 말을 잘 듣는 것이 생각나서 직접 작전 지시를 한 거죠. 형님 옆구리를 파고 드세요. 형님 계속 밀어붙이세요. 이러자 소싸움 대회장엔 폭소가 터졌습니다. 이러나 저러나 소싸움 결과에선 박서방네 황소가 승리를 한 것이었습니다. 경기는 계속되었고 박서방의 작전대로 움직인 형님 황소는 대회장엔 폭소로 뒤덮이고 소싸움 대회 경기 전적은 15전 15승. 전승으로 형님 황소가 장사가 되었습니다. 그 뒤로 계속 단호 대회에서는 금송아지, 7월 칠석 대회에서는 송아지 한 마리, 추석 대회에서는 금 20돈. 이렇게 계속 박서방은 형님 황소로 인해 부자가 되었답니다. 어때요? 사람이든 짐승이든 어릴 적 교육이 그만큼 중요하다는 것을 새삼 증명해주고 있죠. 요즘 어린이를 키우는 부모님들, 자기 자식이라고 너무 손 안에 넣고 키우지 마세요. 선생님의 지시에 따르도록 해야 하고 선생님을 존경할 줄 알게 해야 합니다. 선생님 그림자도 밟지 말라는 옛날 어르신들 말씀. 한 번 더 명심해야 합니다. 오늘은 장가들 때 받은 숫송아지가 형님 숫소로 변신해 각종 소싸움 대회에서 장사가 되어 주인을 부자로 만들어준 사연에 대해 알아보았는데요.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구독도 꼭 부탁합니다.